안녕하세요, 정용 양희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정용이라고 하고요, 기업의 마케팅, 자금 컨설팅도 해드리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희원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전략 기획, 그리고 자금 유치를 위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업,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저희 전문 지식을 토대로 돈이란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돈을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 제대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요즘 근데 그런 기사가 정말 많잖아요.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 제2의 IMF가 오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요새 세상 망할 것처럼 금리 이슈나 경제 불황 이슈 많이 나오죠. 네, 요새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세도 심상치 않죠. 영화 대사처럼 경제 위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래프 보면 아시겠지만 물가가 안 오른 시기가 없었어요. 올해 경제는 정말 좀 위기인 건 분명해요. 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돼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무엇보다 이러한 이유의 가장 큰 요인은 가계부채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전 세계 우리나라가 탑급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GDP 대비해서 100% 넘어간 거는 이미 과거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부채라는 건 이자가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마당에 당연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겠죠.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돈을 써줘야 기업도 돈을 벌고 또 돈을 벌어서 고용도 하고요. 그거 가지고 매출 올리고 다시 고용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망가져 버리니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글로벌 정세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가계부채가 왜 올라가느냐, 숫자로 보면은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거든요. 슬프지만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고 취업은 잘 안 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올라가죠. 이런 악순환이 발생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절망적이네요. 맞아요. 이사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는 조금 근본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로 좀 불황이고 삶이 팍팍하다면 남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주어진 삶에 순응하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생 스스로 개척해야 됩니다. 여러 얘기 하잖아요. 선입견이 있고 이거는 망한다, 이런 얘기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치에 도전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 맞아요. 저도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를 하거든요. 사업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네. 처음 시작은 힘들지만 뭐든 사업자 내고 시작을 하면은 달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여러 우여곡절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지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하면은 어떤 사업자든 쉽지 않은 그런 구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이유는 사업이라는 걸 처음 해봤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업 잘 되시는 분들 보면 인생도 그렇잖아요. 실패를 해봐야 성공이 있는 거라고. 맞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 그런 경험이 있어야 실패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다. 그리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저도 그렇거든요. 실패란 실패 다 하고 8년 이상 해오면서 드디어 조금씩 빌드업을 해서 성공의 단계로 좀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저희 고객사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어요. 2자리로요. 근데 그런 분들 과거 히스토리 보면 다들 한 번에 성공한 분들이 다 없더라고요. 뭐 해서 맞아. 망했고, 뭐 해서 맞아. 빚 떠안았고, 뭐 해서 직원이 나갔고, 부채가 어떻게 됐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번 겪고 극복을 하다 보니까 연매출 자체가 그렇게 성장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당연히 실패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클 수 있어요. 저희도 크게 망한 건 아니지만 좀 자잘하게 여러 번 좀 망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조금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다, 이 단어가 맞는 것 같고, 네. 저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도 그렇고 네. 보면은 장사 사업 이런 걸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는 근데 이런 거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살고 있고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류는 사업가밖에 없거든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했나요? 네, 직설적인데 사실 맞는 얘기예요. 네.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의대 열풍이라니 의사가 최고라느니 그런 말들이 많이 있지만 네. 결국 의사 중에서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은 대형 병원의 페이닥터들이 아니라 나와서 개업을 한 사업가가 된 의사들이죠. 네. 현재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급여소득만으로는 서울에 집 한 채도 사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네.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업을 너나 없이 다 해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잘 해야 되고 실패 없이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야 되거든요. 네. 실패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저도 100% 동감하고 있고 그거 자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 다음 사업을 할 때는 안 망하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뭐 크게 원칙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잘 망하는 방법? 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잘 망하는 방법 네. 같은 경우는 20대 초반에 무엇이든 도전해서 그냥 실패를 해라. 그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경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실패의 경험이 많아야 성공의 빠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 그게 맹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망하는데 50대 때 망하면 안 돼요. 가정이 있고 일어나기 힘듭니다. 망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때 망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20대 중반보다 20대 초반에 망하는 게 낫고요. 당연히 3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에 망하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책임질 가정도 없고 자금적으로 부담도 덜 할 수 있을 거고 재기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저는 망하는 건 좋은데 망하려면 빨리 망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빨리 얻어라. 이 얘기를 또 첨언 드리고 싶어요. 제가 딱 26대부터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를 시작해서 되게 잘 됐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꽤 많이 모았었죠. 현금으로. 왜 돈을 모았냐? 돈을 잘 벌어서 모은 게 아니라 돈을 쓸 시간이 없어요. 자영업 하다 보면. 진짜 정말 저 이런 얘기까지 하기 좀 뭐하지만은 네. 정말 맨날 치킨 튀기는 그거밖에 20대 후반에 사업을 전향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너무 이제 요식업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거 공감할 거거든요. 네. 점점 몸이 막 아파지고 몸이 망가지는 느낌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업종으로 전향한다는 건데 거기서 실수가 나왔죠. 아까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실패를 해봐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식업 쪽을 이렇게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해보지 않는 업종을 몇 가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분야가 다 달랐다는 거죠. 분야가 달랐다는 거죠. 일은 저는 그렇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일은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면서 내가 너무 착각과 오산이 좀 컸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돈을 모았던 세월은 굉장히 길었어요. 정말 길었는데 이 날리는 시간은 돈을 모았던 시간 한 8년 좀 이상이 걸렸다고 치면 날리는 시간은 2년도 안 걸렸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실패가 있어서 지금의 제가 있다? 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올해 43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매일매일 밤마다 공부하고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그런 루틴으로 10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진심으로 임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에서 그렇잖아요. 직원 예를 들어 8명 있다 칠게요. 거기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사실 대표더라고요. 맞아요. 예를 들어 직원이 한 30명, 40명 있어요. 그럼 대표 그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10명 이하, 특히 5명 미만이다. 거기 직원들 억대 연봉도 있다고 칠게요.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표자죠. 맞아요. 김승호 회장님도 그랬어요. 10명까지가 너무 힘들고 10명이 넘어간 순간부터 이제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서 괜찮아진다. 근데 그걸 넘어가기가 힘들다. 그 전에 거의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대표자가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존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제가 40 넘기면서 가끔 하는 생각이 있는데 왜 더 빨리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약간의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사님이 하셨던 말씀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인간이 낼 수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저도 마음은 아직도 20대 청춘인데 아무리 관리를 해도 예전에 에너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사님은 어떠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이기 때문에요. 관리를 해도 이게 나이는 속일 수는 없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에너지가 왕성하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달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로 빨리 시작해도 좋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극단적으로 중졸, 고졸이어도 저는 빨리 달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뭐 대졸, 대학원. 근데 막상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쉽지만 이게 학위가 높을수록 그 대표자 매출이 잘 안 나와. 맞죠? 맞아. 학위가 높다고 회사 매출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대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빨리 시작할 수 있다면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해야지만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40대가 된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힘든 순간도 정말 많았고 고생도 정말 많이 했지만 제 스스로 지금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동감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취직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남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도 남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고 승진도 남이 시켜줘야 하는 네. 거고 심지어 퇴직도 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네, 너무 슬퍼. 진짜, 네. 진짜예요. 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의 일로 돈을 번다. 이때 감정을 말로 표현하자면 해방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니 해도 그래도 머니인 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거 너무 좀 직설적인가요? 네, 직설적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직설적이네. 일단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일단 큰 돈을 벌려면 사업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일례로 의사도 사업하는 의사가 돼야죠. 전문직도 사업하는 전문직이 돼야 됩니다. 물론 투자로도 재산을 불릴 수가 있죠. 근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저성장, 유동성이 낮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는 또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투자 하나만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는 사실 다른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이미 시드머니 한 20억, 50억 있는 사람. 근데 일반 사람이라고 볼게요. 그냥 현금 1억 미만? 평균적으로 2, 3천이라고 보겠습니다. 투자만으로 몇 배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근데 사업가 같은 경우는 다르잖아요. 그쵸. 무자본 창업.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1,000만 원, 500만 원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몇 배를 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업과 투자를 같이 하는 방법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밸런싱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도 큰 자산가는 아니지만 이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빠르게 가더라고요. 사업으로 일단 뭐라도 돈을 벌어요. 그리고 이걸로 캐시를 만들고요. 이거 하나만 가면 리스크가 크잖아요. 망해버리면 다 없어집니다. 부채 다 떠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일부 잉여금이나 이익금을 따로 적금처럼 투자해야 하는 방법이 전 좋다라고 보고요. 이 비율이 7대3, 8대2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 밸런스를 꾸준히 오래 가져갈 수 있고 하나가 무너져도 얘가 올라가고요. 얘가 무너지면 얘가 올라가고 여러 개 생기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업계에서 그러잖아요. 포트폴리오 다각화? 여러분의 사업 설계도 사업과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 게 저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맞아요. 지금 보시나요? 얘기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에서 매출이 있을 거고 이익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익을 사업으로만 다 쓴다? 사업도 똑같거든요. 어느 날은 잘 됐다가 어느 날은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곡선을 타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가지고 분산 투자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분을 사업에 투자하고 일부분은 시드머니 확보하고 일부분은 금융상품에 적금을 넣는다든지 일부분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분산을 해야 돼요. 네. 우리가 뭔가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급여를 측정해서 받아 가잖아요. 근데 급여로 일부 그리고 상여로 일부 배당으로 일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개인화시키는 방법을 또 택해야 되거든요. 네, 그쵸. 이 분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안정화 갈 수 있는 시스템적인 사업, 투자, 기타적인 상황을 함께 가야지 맞지 않나라고 네. 보고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 동감하고요. 투자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사업 논리도 사실 같은 것 같거든요. 버는 거 중요한데 엄한 것에 지출하는 거는 사업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업체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사업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업 방향에 대해서 잘 잡아주니까는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산업으로 가서 지금은 폐업을 해야 되는 순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업 방향이 A, B, C가 있으면 A로 갔으면 폐업을 했어야 되는데 B로 선택을 하면서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곡선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본인 거래처 가온컴퍼니. 땡땡. 네. 그 회사는 네. 네, 그렇죠. 네. 원래는 폐업의 수준을 밟아야 되는데 네. 사업 방향을 변화를 주면서 잘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을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채널을 만든 거거든요. 네. 컨설팅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종의 깨달음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어떻게 사업을 해야 잘하는 건지 가치라는 건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지 어떤 플랜을 가져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깨달음들을 얻었고 그걸 제가 컨설팅에 접목하니 저희 클라이언트들에게 좋은 결과를 많이 안겨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더 넓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더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었나요? 네, 홍익 인간인가요? 호기인가? 네. 그러네요. 맞네.
오늘은 저희 채널의 간단한 소개와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창업, 사업, 비즈니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재미있게 전달해드리고 돈이란 무엇인지, 돈이란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까먹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정용 양희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